광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광 피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루틴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텍스처가 대박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트레이너 쭈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광 피부의 핵심은 메이크업이 아니라 스킨케어에 있기 때문에 맨 얼굴로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5, 6년 전에 물광 주사를 한번 맞아봤었는데 잘 모를 때였죠?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주사 자국이 되게 많이 났고 피도 많이 봤고요. 약간 피부가 촉촉해졌었던 것 같은데 그다지 지속 가능한 뷰티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엄청 후회를 했었습니다. 물광 피부를 위해 해야 할 행동보다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피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걸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광 피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요. 물광 베이스, 물광 밤처럼 메이크업 제품만으로 물광을 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좀 찔려요. 엄청 샀거든요. 돈 없는 대학생 때 바비 브라운 물광 밤이 있어요. 핑크 색깔. 제대로 수분은 채우지 않고 물광 밤만 발라가지고 겉에다가 광을 내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속은 건조한데 겉만 번들번들거리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하고 있는 게 액체 타입은 빨리빨리 대충 패스해버리고 로션, 크림만 집중해서 바르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 난 다음에서야 광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물광 피부를 위해서는 액체류가 정말 중요해요. 말린 미역에다가 크림을 아무리 듬뿍 발라도 미역은 불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가벼워 보이는 스킨이나 앰플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기다리면 금방 불어나거든요. 촉촉탱글하게. 제가 물광 피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루틴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완전 물스킨. 요새는 되게 다양한 스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첫 단계에는 물스킨을 발라요. 피부가 한 번에 적셔지기가 제일 좋아요. 로즈워터 토너죠.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물 제형인 스킨이면서 아하바처럼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수분 스킨이면 됩니다. 그리고 워터리 앰플 단계. 요즘 잘 쓰는 건 넘버즈인 0번 세럼인데요. 물스킨을 바르고 나면 꼭 미세한 거의 워터에 가까운 워터리한 앰플을 꼭 발라주는데 거의 물처럼 똑똑 떨어지는데 피부에 흡수시켜 놓으면 쫀쫀하게 속을 채우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바로 무거운 앰플을 발라주기에는 피부가 좀 부담될 수 있어서 보습 앰플과 물스킨 사이에 그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속당김을 채워주는 그런 준비 운동을 해주는 세럼입니다. 넘버즈인 세럼이 다른 것들은 다 유명한데 0번 세럼이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숨은 꿀템입니다. 그래서 저의 꿀팁 하나 더. 스킨팩 할 때도 0번 세럼이 진짜 꿀조합이에요. 5분은 걸리는 스킨팩을 1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평소와 같이 스킨팩을 한 다음에 0번 세럼을 딱 한 번 펌핑해서 양쪽 화장솜 위에 반씩 나누어 떨어뜨려 주세요. 화장솜 위에서도 전혀 겉돌지 않고 피부로 바로 전달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딱 1분만 기다립니다. 시간도 아끼는 방법이지만 오히려 그냥 스킨팩보다 훨씬 더 보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났다고 해도 절대로 이 화장솜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피부결을 가볍게 쓸어주면서 남은 세럼들을 충분히 피부에 흡수시켜줍니다. 정말 이렇게만 해주면 아무리 메말랐던 피부라도 이온 음료 마신 것처럼 속까지 촉촉해지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반짝반짝한 물광을 완성해줄 6번 폭잠 마스크팩 세럼. 물광을 연출하는 데는 요런 앰플이 진짜 중요해요. 제형을 얼핏 보면 그냥 0번 세럼보다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바를 때, 두 번째 바를 때, 세 번째 바를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보습이 쌓여요. 여기가 6번 세럼 2번 바른 거, 0번 세럼만 바른 거. 아까 0번은 속광이라면 6번 세럼은 진짜 딱 물광 같은 느낌? 피부가 되게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탄력 있어 보여요.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기하긴 하다. 보통은 2번 정도 레이어링 하고요. 만약에 오늘 좀 잠을 못 잤어. 편집하느라 밤새는 날이 많으니까 밤을 샜는데 미팅을 가야 한다. 한 3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메이크업을 해요. 특별히 그래도 밀리지가 않거든요. 이름처럼 약간 푹 잔 듯한 그런 피부를 연출하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제가 광고를 하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쳤는데요.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연한 하늘빛인 거예요.
스킨케어에 색소가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인공 색소가 아닌 자연 원료가 내는 색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을 바르는데요. 올리고 히알루론산 카밍 크림. 방금까지 물광을 채워놨는데 덮어주려면 흰색 유화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젤 타입 크림은 특히 계절이 건조해질수록 피부 속의 수분들을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해요. 세 번째로 잘못된 행동은요. 두드려야 할 스킨케어와 펴 발라야 할 스킨케어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침에는 바빠서, 밤에는 귀찮아서, 졸려서 막 대충대충 쓴다는 거에만 의의를 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물광 안 만들어집니다. 피부는 이런 벽돌 구조로 생겼어요. 수분을 대충 끼얹는다고 막 쏙쏙 흡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작은 입자인 스킨과 앰플들은 충분히 두드려서 벽돌 구조 사이사이로 밀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흡수될 수 있도록. 크림은 입자가 크거든요. 아무리 두드려봤자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크림을 바르고 신나게 두드리면 이 크림들이 점성이 있다 보니까 손바닥에 다시 묻어나오겠죠. 그냥 가볍게 펴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난방을 세게 트는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미스트 계속 뿌리시죠? 오히려 더 피부 속 수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속당김을 유발하지 않는 미스트를 고르는 방법은요. 변성 알코올이나 에탄올이 들어가는 미스트가 아닌지 확인. 처음에는 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피부의 수분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손등에 좀 테스트해봤을 때 살짝 잔여감이 든다라는 정도의 미스트를 고르는 게 보습감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피부를 적셔주신 후에 두드려주는 게 더 좋아요. 에어 쿠션 퍼프나 이런 깨끗한 퍼프들 있죠. 하나씩 지퍼백에 넣어둡니다. 미스트를 뿌리고 바로 그냥 살짝 두드려줘요. 이 수분 성분들이 피부를 좀 눌러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매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습기를 트는 거. 내 주변의 습도만이라도 좀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보습도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는 습관도 안 좋은데요. 각질 제거를 해야 우툴투툴한 각질들이 없어져서 피부에 물광이 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해야 돼요. 각질들은 수분을 보호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 수분이 날아갑니다. 각질 제거나 토너 패드 사용은 적당히 해줘야 돼요. 내 피부가 각질 제거가 크게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해줘도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하게 만드는 메이크업 제품을 무심코 사용하는 습관인데요. 내가 쓰는 메이크업 제품 중에 내 물광을 잡아가는 제품들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루 파우더 팩트 같은 제품은 기껏 만들어 놓은 광을 없애버리는 제품이고요. 그것 말고도 모공 잡는 프라이머, 무기자차 선크림, 오래간다고 알려진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물광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겉으로만 촉촉해 보이는 물광 피부가 아니라 속까지 촉촉한 물광 피부를 위해서 관리해 봅시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